또 심사를 가보면 셀프 다큐멘터리가 참 많죠. 10편 중에 두세 편은 최소 셀프 다큐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마 그게 다큐멘터리이기를 앞서서 한 개인이 자기의 어떤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들이 그렇거든요.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이웃한 가족 또는 친구, 사회 공동체, 세계 이렇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관심사들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셀프 다큐가 가진 맹점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셀프 다큐는 체험, 경험 이걸 기반으로 하거든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세계가 이야기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반에서 시작하는데, 그 작가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표현을 할 때 촛불형 작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태우듯이 해서 이야기라는 불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요. 이야기꾼 작가는 어떤 이야기라도 나를 통하고 나면 이 이야기가 재밌게 만들어지는 경우랄까요. 그 두 가지가 작가를 구분하는 하나의 형태인데, 촛불형 작가들이 대단한 작품을 만들 때가 있어요. 다만 촛불형 작가의 단점들은 자기 경험이 바닥났을 때 이야기도 바닥난다는 점이 있죠. 스타함으로 전이되지 않는, 그러니까 촛불형에서 이야기꾼으로 전이되지 않으면 작가 생명이 대단히 짧게 끝난다 해서 첫 데뷔작이 그의 유작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대단히 멋진 소설이나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전이돼서 사회로 또는 이웃으로 자기의 화제를 넘기는 데는 실패해서 다음이 안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내가 내부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라는 구성원이나 친구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무슨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내가 내부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온도하고 밖에 바로 그 커뮤니티에서 벗어난 사람이 느끼는 온도하고의 차이들이 기획 단계에서도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나는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얼마나 절실한데, 가족의 이야기가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는 친구의 이야기가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외부자도 과연 이 온도를 똑같이 느끼느냐? 나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 굳이 그걸 왜 만들지? 이런 정도로까지 부정적이 될 수 있는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사실은 우리 아버지 세대, 제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거의 근현대사를 거의 다 겪었죠, 그죠? 일제 시대도 6.25도 뭐 IMF도 뭐 중요한 사건들 다 겪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히스토리가 될 만한 스토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감독들이 다 작품화시킬 수 있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차별성이라는 부분하고 신선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부자라 볼 때는 이 절실함들이 차별성도 있고 신선함도 있는데 외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둔감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 외할아버님도 소위 빨치산이셨어요. 그것도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그래서 남부군에도 나오는 그런 분인데 당연히 그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보다 온도가 낮은 작품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작품은 깊은데 불구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감히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느끼는 온도를 관객들이 다르게 느끼게 될 거라는 예상이 너무나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사를 한번 정리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싶다는 건 욕구는 컸지만 그 이야기가 관객들도 절실하게 온도를 느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20대 때 발견하는 또는 이렇게 젊었을 때 발견하는 것들이 사실은 발견의 과정으로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40대 때부터는 발견이 적어진다고 보고요. 우리 눈도 보면 어릴 때 보면 막 눈이 크죠. 뭐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눈이 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작아지지 않나요?
우리가 노화라는 과정을 그렇게 물리적인 은유로 본다면 우리가 어릴 때는 발견해내고 뭘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성장의 과정이었다면 그 뒤로는 내적인 과정이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면에서 반추해내고 나의 경험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과 또는 어떤 인식과 실천으로 좀 전이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20대 때까지 발견한 이게 이야기가 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게 남들한테는 그거는 지난 이야기인데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셀프 다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과연 관객들도 같은 온도를 느낄지는 시간을 두고 좀 온도차를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당위성이 불같이 강하게 또는 확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셀프 다큐가 자기 인식, 자기 가족이나 주변의 인식들이 기반을 해 있는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볼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나의 이야기, 남의 일기장에서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식이란 것이 사실은 확장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큰 창이 돼야 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 인물을 통해서 수렴될 때 이야기적인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든 인물이든 이 인물이 소우주로서 그 사회를 담아내거나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런 세계적인 이슈나 인간사적인 이슈들은 이 하나를 통해서 수렴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이야기 또는 좋은 소재, 좋은 인물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가족 사이 단계에 있을 때 그런 함축성은 되게 크겠죠. 또 하나는 이제 셀프 다큐를 하고 나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셀프 다큐를 할 때의 문제이기도 한데 셀프 다큐는 섭외가 쉬워요. 그냥 가까운 분을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타자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분들이 전문적인 배우가 아닌 이상에서는 나의 의도를 따라가 줄 생각도 없고 내 이야기를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이 과정들은 너무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셀프 다큐를 잘했다고 해서 다른 타자화된 대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다른 학습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차원이 좀 틀려지게 될 거예요. 내가 뭐든 찍힐 수 있는 매체로 뭐로든 찍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상황하고 정말 찍기 싫어하는 또 설득이 잘 안 되는 여기하고는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셀프 다큐로 했다가 다른 커뮤니티를 찍는 과정에서 거의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다큐가 어려운 줄 몰랐어. 그때부터 다큐멘터리 시작이기도 한데 그 문턱을 못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 다큐멘터리를 경험해 보는 것들은 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원치 않는 소재를 데스크가 찍으라 해서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걸 싫어해 라고 생각했는데 찍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또는 뭐 이런 스타일의 장르나 이런 접근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조금 뭐 초피하게 편집되어지고 막 그 뭐랄까요 좀 리드미컬하게 이야기되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나도 그런 재능이 있네 또는 그런 걸 좋아하네 이런 타인에 의해서 강요되어져 갖고 만드는데 불구하고 나의 기호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찍기도 급급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좋아하는 걸 하나로 규정하기에 앞서서 여러 경험들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폭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 짐에서 이렇게 PT를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마지막에 5개는 못 하겠는데 트레이너가 엄청나게 혹독하게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때 했더니 근력이 제법 붙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지점들이 강제되어져서 하는 경우조차도 때로는 각자의 기호나 이런 부분들을 시각까지도 확장시켜주는 동기가 됐다는 거죠. 특히 뭐 방송 다큐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무조건 처음 보는. 그런데 기간은 거의 2달, 3달 안에 다 찍어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종착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방송 다큐를 잘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시작점에서도 많은 걸 훈련시키는 또 스파르타식 훈련들이 나중에 나의 근력을 또는 나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 있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권하고 싶네요. 안 그러면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한 감독이 밑에서 그런 과정들을 좀 롱텀으로 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